우리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의 기술은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닌데요. 최근 발표된 태블로의 신버전을 통해 태블로가 그리는 미래의 로드맵을 김봉군 컨설턴트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고 태블로는 새 버전이 좋다 세션을 진행할 김봉군이라고 합니다. 2019년 5월 1000분이 넘는 태블로에 관심 있는 분들이 태블로 익스피리언스 서울 행사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1년 넘는 시간 동안 태블로 제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새 태블로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태블로 뉴 피처입니다. 약 250가지의 신기능들이 들어왔는데요. 태블로 플랫폼은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객분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에 한 번 신기능들이 릴리즈되고 있는데요. 8월 말에 또다시 태블로 2020.3을 릴리즈했습니다. 아직 연초에 배포된 새 태블로도 적용하기도 전에 아마 새로운 태블로가 계속 릴리즈되는 걸 모두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신의 모든 기능을 전부 파악하고 내 업무에 적용해 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태블로 익스피리언스 서울 행사 이후 한국 고객분들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신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 2020.1 버전이 탑재된 비즈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데이터에서 더 강력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연은 대한민국 통계 포털에서 다운받은 주민등록 인구 현황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비즈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대한민국 시군구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를 간단하게 차트로 그려봤는데요. 2017년에서 18년 약 6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2018년에서 19년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는 약 4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드디어 대한민국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경기도에서 인구가 좀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의 인구 변화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시각적으로 좋은 표현의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인구 증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17년부터 18년 사이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 6만여 명, 19년도에 또 4만여 명이 늘어서 총 10만여 명이 늘었지만 2020년도에 와서 다시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강원도를 클릭해 볼까요? 강원도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표현을 할 때 이 비즈 애니메이션 기능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기능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클릭하고 단순히 설정 버튼만 눌러도 이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울특별시 인구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의 인구 증감이 있었지만 약 8만여 명밖에 늘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제가 전체 데이터를 놓고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체 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가파른 인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비즈 애니메이션 기능을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바 차트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시, 그리고 분당구, 그리고 평택시 인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블로의 셋, 즉 집합 기능을 통해서 새 시군구를 셋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화성시, 분당구, 평택시 데이터만 빨갛게 칠해졌는데요. 저는 이 상태에서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이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시 인구 그리고 화성시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당구 인구는 줄어들었고 평택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는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비즈 애니메이션 기능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Set Action, 집합 동작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올해 출시가 되었죠. 복잡한 계산식 없이 점유율 분석부터 오어 로직 기반 선택 분석, 단일 멤버 드릴다운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분석을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집합 동작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시연드렸던 애니메이션 데이터로 간단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시군구별 인구 증감을 제가 2017년 대비 2020년에 증감을 색상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파란색,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시도별 인구 증감을 성별로 표현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성연령대별 인구 구조 차트를 그려보았습니다. 0세에서 9세 인구수가 굉장히 없죠. 반면에 50대 이상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태블로의 퀵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서울특별시를 주민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좀 전 애니메이션 기능을 시연할 때 꾸준히 가장 크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연령대 인구 구조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20대 여자의 인구수가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제가 이번엔 경기도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수도권 전 지역을 살펴보니 패턴이 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불구스럽고요. 지금 서울 외곽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근접할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저는 지금 분석 화면 이 상단을 그대로 두고 저는 각 제가 선택한 시군구를 좀 더 성연령대별로 차트를 만들어 전체 대비 얼마나 변화가 큰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이를 위해 저는 요 세 번째 차트를 복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전 애니메이션 기능 시연 때 보여드렸던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인 화성시, 평택시, 분당구만 주민을 하기 위해 아까 사용됐던 셋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데이터만 보여주도록 필터 선반에 올려두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지역들이 드릴 다운 되도록 시군구 명칭을 열 선반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당구와 평택시, 화성시의 인구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인구는 늘고 있고 그 이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출산율 1위 도시답게 0에서 9세 인구가 10대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받은 이 인사이트를 대시보드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데이터와 저는 제가 좌측 상단에 이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선택 지역이 아래에 표시되도록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기능이 Set Action, 즉 집합 동작 기능입니다. 동작 메뉴에 들어가서 제가 이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추가를 누르고 집합값 변경을 선택한 후 제가 2-1 시군구별 인구 증감, 즉 좌측 상단에 있는 차트를 선택하였을 때 집합값에 할당하도록 설정을 하고, 그 집합값은 제가 좀 전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시도 시군구 집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 시 집합에서 모든 값을 제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편리하고 다이나믹한 분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저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노원구, 그리고 부천시, 그리고 화성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와 각 시군구의 패턴이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셋 액션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올해 릴리즈 중에서 태블로 사용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로 다가왔을 태블로의 새 데이터 모델 릴레이션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 혹은 스타스키마 형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에 관리하곤 하는데요. 기존 태블로 모델링은 조인을 통한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해서 분석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조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번 릴리즈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여러 가지 관련 있는 데이터 테이블들을 연결하고 손쉽게 분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조인을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다 보면 데이터 누락 혹은 중복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태블로의 릴레이션십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한 집계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로 2020.1 릴리즈까지는 조인을 통해 다중 테이블을 연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조인은 태블로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과 반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문 번호를 기준으로 주문과 반품 데이터를 이너 그리고 레프트 조인을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너 조인을 했을 경우 반품되지 않은 B-001번 주문 데이터가 누락이 되게 됩니다. 레프트 조인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반품 여부에
널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고려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시스템 혹은 휴먼 오류로 인해 반품 테이블에 동일한 주문 번호의 레코드가 삽입되면 결과 테이블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매출 집계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경우 반품 여금에 관계없이 매출의 합계는 600원이 되어야 하나 조인 이슈로 인해 800원이 나오겠죠. 이처럼 기존 데이터 모델링은 조인을 통해 데이터를 구성하므로 레코드 수 혹은 집계 수준이 다른 데이터를 조인하게 되면 보통 가장 낮은 세부 수준의 데이터와 이너 혹은 레프트 조인을 하여 데이터를 채워주게 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 모델은 조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이 누구나 두 데이터의 연결점만 설정하면 됩니다. 조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데이터 누락 혹은 중복이 발생되지 않고 바로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데이터 모델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데모를 통해 릴레이션십의 강력함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번 새로운 데이터 모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2020.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은 기존에 작업하던 워크북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작업했던 데이터 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테이블만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테이블을 더블클릭하면 기존의 모델링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주문 데이터와 반품 데이터가 조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문 번호, 주문 일자, 배송 일자, 배송 방법, 배송업체 코드, 고객 번호, 담당자 사번 등의 정보가 있네요. 여기에는 매출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감각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매출 정보는 아이템 정보에 들어가 있겠죠. 제가 이 주문 아이템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주문 번호 기준으로 어떤 제품이 팔렸는지, 매출 금액은 얼마인지, 수량은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인지, 할인율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더에는 고유한 주문 번호가 하나씩 있고 이 아이템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주문 번호가 존재합니다. 즉 1대 n의 관계죠. 보통 이런 데이터는 조인으로 풀 때 이너 혹은 라이트 조인으로 풀어야 할 텐데요. 이번 새로운 데이터 뉴 모델링, 즉 릴레이션십은 이런 조인에 대한 생각 없이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 아이템을 끌어다가 이 화면에 놓으시면 이처럼 누들이 하나 생기고요. 손을 놓게 되면은 나는 주문 헤더 테이블과 주문 아이템 테이블을 어떻게 연결할지 설정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 주문 헤더 테이블에 있는 주문 번호와 그리고 주문 아이템 테이블에 있는 주문 번호를 선택하면 되겠죠. 하지만 결과 테이블 보면 이전과 또 다릅니다. 예전에는 조인을 하고 나면은 모든 데이터가 한 통에 보여졌는데요. 지금은 아이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보입니다. 저는 주문 테이블의 데이터가 궁금하면 다시 주문 테이블을 눌러주시고 아이템 테이블이 궁금하면 아이템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템 테이블을 다시 잘 보다 보니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제품명도 필요하고 제품에 대한 분류도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제품 마스터 테이블에 이 데이터가 담겨져 있겠죠. 이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아이템에 있는 제품 코드와
제품 마스터에 있는 제품 코드가 매칭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데이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로가 자동으로 주문 아이템 테이블의 제품 코드와 제품 마스터에 있는 제품 코드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제품 테이블을 살펴보니 이 제품 테이블에는 공급자 코드라는 데이터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급자 테이블을 보니 공급자 코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급자 코드와 공급자 마스터에 있는 공급자 코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데이터가 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데이터가 아직 누락이 되었죠. 주문 헤더 테이블로 가보니 여기에는 배송업체 코드, 고객 번호, 담당자 사본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네요. 먼저 고객 테이블을 엮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주문 헤더 테이블에 연결해야겠죠. 태블로가 자동으로 주문 헤더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와 고객 마스터에 있는 고객 번호를 연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고객이 사는 주소, 즉 시도, 시군구별 분석뿐만 아니라 고객 등급별 데이터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담당자 코드, 그리고 다른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버전 릴리즈로 많은 UX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좌측에 차원과 측정값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차원과 측정값이 테이블 기준으로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연결한 데이터의 매출값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 마스터에서 제품 대분류별 혹은 중분류별 매출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수익을 색상에 올려 각 제품별 수익성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계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제가 연결한 데이터의 총 매출 금액은 약 36억 6,10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조인 이슈가 생기거나 마스터 데이터에 중복이 있거나 한다고 한다면 이 집계값이 뻥튀기 되거나 혹은 누락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축소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정말 맞는 데이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잠깐 다른 시트에서 매출 금액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36억 6,100만 원)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데이터 이슈가 있어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증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품 마스터에 있는 이 제품명을 가져다 두고 매출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기 제품 코드를 한번 앞에다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벌써 이상함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요 제품 코드의 경우 하나의 제품 번호에 두 개의 제품명이 매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뉴 데이터 모델로 바뀌면서 각 테이블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마스터 테이블 봐보면요, 쭉 내려보면 지금 레코드에 동일한 주문 번호에 다른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데이터 모델이 조인이었다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여기에 340만 원, 340원의 동일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총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총계 숫자가 어떤가요? 36억 6,100만 동일합니다. 지금 데이터는 제대로 보여주면서 마스터 데이터로 생기는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의 경우 1200만 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각 아마 너희 마스터 데이터에 이상이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봐 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뉴 데이터 모델은 더 많은 장점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저는 이번엔 고객별로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데이터 모델을 하려고 할 때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모든 고객의 데이터도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풀아우터 조인이나 유니온 기술 등을 쓰면서 데이터를 합쳐야지만 볼 수 있는 데이터들도 이처럼 아무런 조인에 대한 상식 없이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고객 데이터도 함께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 데이터 모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버퍼 칼큘레이션입니다. 지리공간 데이터를 분석할 때 거리는 중요한 팩터입니다. 2020.1에서 특정 지점에서의 거리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좌표에서 원하는 반지름 크기의 원을 그리고 반경 안에 있는 데이터와 반경 밖에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반경 10km 안에 살고 있는 직원들의 수를 구해보고 싶다면 우리 회사 체인점의 반경 500m 안에 경쟁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경쟁 업체의 숫자가 매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버퍼 계산은 경기도 데이터 드림 사이트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데이터 드림에서 받은 어린이집 데이터입니다. 제가 전국이 아닌 경기도에 존재하는 어린이집 데이터를 모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지도에 표현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V월드 맵으로 교체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투명도를 좀 주고 테두리를 줘서 좀 더 가시성 있게 데이터를 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수가 너무 많아서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먼저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을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표현되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부근 혹은 순회동 부근의 아파트 단지에도 어린이집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린이집이 반경 몇 킬로 안에 얼마나 중첩되는지를 버퍼 계산을 통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제가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100m면 100m 단위의 원, 200m면 200m 단위의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능인 버퍼 계산을 통해 이렇게 버퍼하고
make 포인트 위도 경도, 그리고 제가 입력하는 값, 즉 지금은 100m가 되겠죠. 그리고 미터 단위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확인을 누른 후 단순하게 저는 이 어린이집 버퍼를 지도에 갖다 놓기만 하면 제가 선택한 사이즈에 대한 버퍼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200m면 200m의 버퍼가 그려지고요. 100m면 다시 100m의 버퍼가 그려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이 어디에 어떻게 몰려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시게 되죠. 이 안에도 다양한 시각화가 가능한데요. 저는 여기서 어린이집 유형 구분을 한번 색상에 올려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분포하고 있고, 주택단지에는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하는 것도 한눈에 들어오네요. 버퍼 칼큘레이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모든 신기능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 밖에 한국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 프랩에서 전 처리된 결과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의 문의가 있던 기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추출과 이메일 구독 스케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데이터 추출이 완료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구독이 실행될 수 있는 옵션이 생겨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바로 최신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버 및 온라인 환경에서 대시보드 안에 데이터 다운로드 시 CSV와 더불어 엑셀 포맷의 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고요. 사용자는 온라인 및 서버 환경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매트릭스를 설정하고 관심 있는 주요 KPI를 개인화하여 웹 및 모바일에서 쉽게 KPI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신기능들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태블로는 누구나 어떤 데이터나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태블로 뉴 피처스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나요?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